여러분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일 거예요. 잘 해야 한다. 잘해야 돼. 이게 굉장히 너무나 익숙하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통찰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어떤 사람의 예시를 들어서 한번 쭉 이 사람의 인생을 한번 통찰을 해볼게요. 이 잘해야 된다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잘해야 되냐? 결국에는 자기 마음을 쭉 들어가서 봤을 때 결국에는 굉장히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인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한테는 세 가지 욕구가 있거든요. 인정의 욕구, 그리고 안정의 욕구, 그리고 지배 욕구. 이 잘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 인정의 욕구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인정의 욕구에 너무나 이제 갈급한 사람이죠. 근데 이게 이 인정의 욕구를 잘 들여다보면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 속에 사실은 어떤 마음이 숨어 있냐면 버려질지도 몰라. 버림받을 수도 있어. 나는 이미 버려진 존재야. 나는 버림받을 수도 있는 존재고, 그러니까 나는 되게 가치 없는 존재야. 라는 거를 이 사람이 갖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한평생을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사느냐? 일단은 세 가지 측면을 한번 나눠볼게요. 인간관계, 그리고 일, 그리고 뭐 연애를 하든 사랑을 하든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본다고 하면 이 사람은 일단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일단 잘해야 되고 인정 욕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맞춰주겠죠. 다른 사람한테 맞춰주고 잘 보이려고 할 거예요. 되게 잘 보이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고 착한 아이 컴플렉스도 많이 해당이 될 거고 관계 속에서 굉장히 매너 있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대부분은. 근데 문제는 이 마음이 숨어 있기 때문에 진짜 마음을 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진짜 깊이 있는 소통을 하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되게 매너 있고 나이스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이 사람의 속 마음은 잘 드러내지 않는 거죠. 속을 잘 모르겠다. 속을 잘 드러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일을 어떻게 할까요?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하겠죠. 잘합니다. 열심히 하고 또 완벽하게 하려고 하겠죠. 완벽주의 성향이 있을 거예요. 왜? 이게 나한테는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잘해야 돼, 완벽해야 돼, 이게 딱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열심히는 해요.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일을 할 때 열심히 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과는 날 거예요. 어느 정도의 성과.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한 성과일까요? 지속이 가능하냐? 지속이 가능한지를 봤을 때 이 사람의 일을 하는 걸 잘 보면은 아마 지속이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하다가 인간관계에 트러블이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열심히 하잖아요.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주변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무시, 그리고 그 사람 일을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잘 못하는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분노를 느끼냐?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이걸 잘 못하면 버림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가 그렇게 잘 못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요소일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이 사람이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그래서 관계 속에서 트러블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혼자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누군가와 같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트러블이 있을 수 있다. 연계되어 있죠. 일과 인간관계는. 그리고 이 연애나 사랑 면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많잖아요. 애인의 그 사랑을 굉장히 갈구할 거예요. 속에서는. 갈구하지만 또 어떤 마음이 있느냐? 버림받을 것 같잖아요. 버림받을 것 같으니까 버려질 것 같으면 먼저 버리겠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두려움이 많은 사람일수록 먼저 차단을 하죠. 아마 이 관계에서도 진솔되고 더 깊이 있는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큰 장애 중에 하나가 자기가 먼저 차단을 할 겁니다. 먼저. 버려지기 싫으니까. 내가 먼저 버리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먼저 버렸다는 사실은 잘 몰라요. 왜냐면 이게 거의 완전 방어적인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버려질까 봐 내가 먼저 버렸다고?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근데 잘 깊이 들어가서 그 장면을 포착해 보면 내가 먼저 차단을 하고 내가 먼저 마음을 접고 하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차단을 하고 먼저 이별 통보를 하고 먼저 마음을 딱 끊고 소통을 한다든지 이래서 관계가 그냥 풀어질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싸우다가 그냥 풀어질 수도 있는 문제를 굉장히 크게 만들 수가 있어요. 왜? 먼저 차단을 하기 때문에 마음에서 먼저 딱 이렇게 마음을 닫고 하기 때문에 더 관계의 진전이 그 부분에서 어려울 수 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한평생을 계속 살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마음이? 일단 굉장히 외롭겠죠. 외로울 거예요. 외로움이 굉장히 클 거예요. 외롭다. 그러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외롭다. 왜 이렇게 외롭지? 왜 이렇게 외롭지? 근데 이 답을 이제 너무 이제 외롭잖아요. 외롭기 때문에 뭘로 해결을 하려고 하냐면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혹은 명예. 그리고 혹은 권력. 이 세 가지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이 세 가지로 내가 뭔가 나를 계속 증명해내려고 할 거예요. 왜? 이 문제는 내 안에서 못 보고 해결이 안 되고 하니까 이 트러블은 계속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트러블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 기제는 돈인 거예요. 유일한 방어 기제는 내가 유명해지는 거예요. 유일한 방어 기제는 내가 권력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그 좀 내가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걸 쫓으면 쫓을수록 더 외로워집니다. 더 외로워지고 이 방어막이 나를 보호해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까보면 속빈 강정이라는 거죠. 속빈 강정이다. 이제 이 사람의 원인은 결국엔 이거잖아요. 결국엔 내가 버림받을 수도 있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이 정보가 착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착각. 진짜가 아니고 착각이구나. 착각의 늪에서 나와야 됩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것이 착각임을 알아야 돼요. 이게 착각이구나. 내가 버림받는다. 버림받을 수도 있다. 나는 분리되었다라는 것이 착각이구나. 분리되었다라는 것이 착각임을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참 이 부분이 쉽진 않아요. 착각임을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한평생을 사는 거를 한을 푼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한풀이 한다. 한을 푼다. 한이 맺혔다. 이 사람 인정받는 거에 한이 맺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인생은 열심히 살지만 속은 늘 외롭고 허전한, 공허한. 예. 그래서 이 한풀이를 이 돈과 명예 권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근데 이제 한풀이가 안 끝나요. 안 끝나요. 규모만 커졌지 안 끝나요. 그래서 문제예요. 안 끝난다는 게 문제다.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한이 됐으니까 좀 어느 정도 이거를 거머쥐면 이걸 가지면 내가 그 한을 놓겠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에고가 참 교묘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해보면 그 다음에 놓겠다라고 하는데 놓을 수 있을까요? 물론 처음에는 너무 이제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힘들 때는 어느 정도 먹어보고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하는 건 좋은데 결국엔 좀 크잖아요. 이 크면 결국에는 이게 가짜라고 환상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수단이잖아요. 수단. 얘는 정확히 수단이다.
근데 내가 몸집은 커졌는데 계속 수단에 매여서 살면 몸집은 커진 노예인 거죠, 사실상. 몸은 커졌는데 노예다. 아직도 돈과 명예, 권력의 노예다. 왜? 이거 해결하려고. 이거 계속 해결하려고.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몸집이 커지고 어른이 됐다라는 증거는 이게 수단임을 알고 이게 착각임을 알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그리고 내가 진짜 나아가야 될 방향은 뭐지? 를 찾는 거. 그래서 이거를 풀려고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수단을 목적으로 두고 얘의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착각임을 알면은 뭐와 연결될 수 있냐면 내가 이런 존재가 내가 아니고 뭐와 연결될 수 있냐면 전체와 하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전체. 이거를 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하나? 그리고 뭐 우주? 큰 의식. 이 뭔가 이걸 또 자연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연. 이 전체가 나라는 걸 알 때 이 착각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살면 결국엔 죽음 앞에서는 이 사람은 어떠냐? 굉장히 가슴에서 마음껏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참회가 올라올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리고 내가 정말 가짜를 쫓으면서 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환상을 쫓으면서 살고 있었구나. 이걸 환상가치라고 합니다. 환상가치. 환상을 쫓고 있었구나.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이게 나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죽음 앞에서는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이 사람은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지금 이게 착각이라는 걸 알고 얘와 원래의 나, 전체, 자연, 진짜 나, 진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는 정보의 양과 질에 비례합니다.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요. 내가 이런 정보를 갖고 살면 이렇게 인생이 펼쳐지는 거고 반대로 내가 이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고 살면 이러한 삶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느냐, 이 정보의 질이 어떠냐, 아주 낮은 수준의 정보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고급 정보, 최고의 고급 정보는 이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이다라는 정보를 갖고 사느냐. 내가 신이다라는 것이 어려우면 내 안에 신성함을 느낄 수 있는 영역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뇌 안쪽에 뇌관이라고 하는 송가체라고 하는 부분이 그 역할을 하는데요. 생명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내 안에 어떠한 그 조건이 필요 없는 그냥 무한한 그 나가 있어요. 그 나를 만나야지만 되고 그 정보를 자주 고급 정보를 정보의 양, 많이 듣는 거, 많이 알고 있는 거, 그리고 많이 실천해 보는 거. 이 정보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한 정보가 훨씬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를 알고 내 안에서 느끼고 실천해 보는 거.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겁니다. 그래서 이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때까지 연습, 트레이닝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